네, 이어서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교보증권 윤여민 FP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아마존닷컴입니다. 실적이 하회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어도 강력 매수의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존닷컴의 매력이 있나 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특히 네. 이제 JP 모건에서 네네. 사실 이제 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음, 오미크론이 이제 팬데믹을 좀 끝낼 수 있다. 전체 예, 팬데믹.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과대낙폭,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라라고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한 게 기회단. 네,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좀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가 지금 컨센서스를 한 15% 정도 하회를 했어요. 네. 그리고 4분기도 신장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일봉상으로는 지금 현재 좀 많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주봉상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차트 라인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분명 이 점은 있어요. 뭐냐면 매출이 잘 나가다가 예. 이제 꺾인 게 아니라 예.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너무 폭발을 하면서 그랬었죠. 근데 이제 작년 성장세만큼 올해 안 나온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절대적으로 꺾인 건 아니고 그런 상대적인 비율로 떨어진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일단 실적 자체가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4분기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쇼핑 시즌이죠. 쇼핑 시즌. 물론 이제 공급망 이슈가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예년만큼 못하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제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예, 수요가 많지는 않나 하더라도 공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뭐 아마존닷컴이 커머스가 상당히 중심이긴 하죠. 그쵸. 지금 중심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라고 해서 이제 이 웹 서비스의 AI 쪽을 상당히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보면 이제 약간의 미래 전략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아마존이 상당히 저는 이제 보면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책 뭐 이런 딜리버리 뭐 이런 거 하다가 어느 순간 뭐 드론도 하고 있고 뭐 배송도 하고 있고 막 서비스를 엄청 늘리고 있는데 광범위하죠. 네네. 서비스가. 예. 클라우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인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은 이 회사가 좀 의외였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비안 지분을 20%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기차 지분도 있어요. 왜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ESG 경영, 예. 뭐 탈탄소, 뭐 이런 게 사실은 왜냐면 그때 이 지금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배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런 이제 트렌드를 또 부합해야 되는 부분들. 운송하다 보면 또 환경을 파괴할 수도 네, 있으니까.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어떤 것이 결국은 이제 고객의 가치에 올려준다라는 또 가치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가 또 자율주행차로 가는 뭐 그렇죠. 이럴 때도 또 그러니까 열심히 좀 투자를 하면서 결국 이제 거기에 이제 물류 배송이 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회사를 이제는 뭐 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친환경 기업으로도 규정 지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모멘텀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거긴데 물론 이제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좀 회사가 너무 영향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독점 규제, 미 걸리죠. 정치권에 관련돼서 분명히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경쟁사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이 고객에 대한 좀 니즈를 파악을 하고 약간 그 테슬라랑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CEO가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약간 괴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객 중심으로 한 고객을 위해 어떤 거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4분까지 좋지 않더라도 예. 이미 이제 주가는 선방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매수 찬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매수 의견을 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시 매수 네. 이게 좀 통하는 이제 증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야말로 이것저것 더, 좀 더 물류 배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친환경으로도 연결하는, 그러니까 당장 실적을 보자는 소리가 아니군요. 모멘텀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같이 연결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커머스가 워낙 크니까 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마트가 가장 이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마트. 있고 이마트도 지금 SSG 닷컴 상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지금 힘을 쏟고 있잖아요. 올해 참 공격적이에요. 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도 지금은 지분을 인수를 내게 늘렸고,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SSG 작품이 또 야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렇죠.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업을 좀 맞아요. 추구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이랑 그래서, 비슷하네요. 약간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마트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 충분히 닮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AI 쪽을 좀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종목이요? 클라우드인데 이제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커머스랑은 전혀 좀 상관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AI 클라우드,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네. 이게 이제 잡 서칭 프로그램이라고 원티드라는 이제 그 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일거리 그거죠?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생명 연장이 되고 있고 사실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라이프 커리어를 좀 어떻게 보면 디자인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정규직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상당히 많아졌고 요즘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커리어가 수시로 이제 잡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AI를 이용한 좀 커리어 지금 이런 웹을 좀 개발하고 거기서 또 이제 그런 마켓을 찾아서 지금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회사인데 네. 상당히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매분기 아니 매달 한 8%씩의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신규 상장됐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 강방천 회장님 뭐 ETF로 들어가면서 약간 좀 이슈가 좀 있긴 했는데 회사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AI 쪽도 물론 이제 클라우드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뭐 어떤 회사든 간에 결국 AI도 하나의 좀 4차 산업 관련된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관련된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렇죠. 뭐 이러다가 이마트가 갑자기 원티드랩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아마존과 또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늘 굉장히 강했죠. 보잉인데요. 내년 매출 증가율이 57% 더 늘어난다. 투자 의견도 이제는 매수로 더 높인 그런 흐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예, 어제 사실 우리나라 항공주도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 이제 뭐 보잉부터 시작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막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결국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이제 4분기는 이제 거의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내년을 보자. 과연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냐라는 걸 상당히 초미 있게 좀 관심사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오미크론 나와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올해 기저효과는 거의 다 나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 기저효과 나왔고 네. 오히려 내년에는 그 기저효과가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계를 하거나 혹은 나빠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그러면서 정말로 개별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를 좀 신중하게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이 종목만큼은 탑픽으로 추천을 한다라는 게 이제 보잉입니다. 그렇군요. 보잉 같은 경우는 내년 매출 성장 기대주라는 이제 꼬리표가 달았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봤을 때 지금 올해 지금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만큼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잉이 올해 매출 성장률이 12%, 내년에 57%. 그러니까
보잉은 어떻게 보면 그 기저효과를 거의 못 누렸다고 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개별학제로 계속 눌려 있었죠. 네, 거기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학자 있었던 게 네.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도 있었고 맞아요. 코로나19로 상당히 이미 암흑기.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화물 항공이 상당히 좋지만 뭐 여행이나 이제 항공 같은 다 경우는 얼어붙었죠. 여전히 네, 그런 힘들죠. 기저효과를 못 보고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그런 포인트를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만 이제 미국에서 또 최근에 나온 뉴스가 보면 보잉 737 맥스 운항을 재승인할 것이라는 좀 호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예, 그래서 네. 보잉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잖아요. 이미 악재는 다 알았어. 이미 바닥이다. 네, 바닥이다. 네. 그리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약간 반도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잉이 지금 미국에서 네네. 특히 내년에 탑 어떻게 보면 성장 기대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나라고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전고점까지 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230인데 지금 전고 202죠. 202달러인데 전고점 270불까지 다 네.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잉이 올라가니까 뭔가 시장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내 증시에서 보면 큰 이런 대형사들 볼까요? 네, 일단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한항공, 네. 아시아나 지금 갑자기 올라왔죠. 그쵸. 근데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기업 결합 관련돼서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빨리 심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확실히 이제 이 대한항공은 어느 정도 재무제표가 좀 건전성이 좀 확보가 됐지만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기업 합병이 좀 어떻게 보면 네.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 자금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게 사실 한국사의 가장 큰 그렇죠. 그 직면한 과제지 않습니까? 빚이 너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리스로 항공기를 빌려오고 그쵸. 그걸 다 달러로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감으로 아시아나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 기업 결함에 대한 부분이 또 승인이 지연되면서 또 많이 빠졌고 네.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런 모멘텀이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군요. 사실 내년에는 이제나 전에나 그래도 한 번쯤은 그 그러니까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이 트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뭐 오미크론 때문에 좀 상당히 연말에 힘들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러면서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까지 잘 연결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